안녕하세요. 포도나무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신탁 부동산 이야기와 요즘 많이 문의하시는 유언 대용 신탁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왜 신탁이 위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유언 대용 신탁의 올바른 사용법까지 안내 드릴게요. 얼마 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입주민 30세대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수협은행과 신탁 계약을 맺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건물주는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 월세 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신탁 부동산은 일반 담보대출과 다릅니다. 단순히 근저당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자체를 신탁회사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이때 건물주가 마음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신탁회사 그리고 우선 수익자인 은행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고 되어 있어도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가 문제없다고 말하면 그냥 계약을 진행하죠. 하지만 신탁부동산은 동의서 없이는 무효입니다. 심지어 일부 입주민이 받은 동의서는 조작된 문서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입주민이 신탁 구조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건물주도 중개사도 아무 문제없다고 안심시켰지만 결국 그 책임은 임차인이 떠안게 됐죠. 계약 당시 조금만 더 확인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말하는 유언대용 신탁은 무엇이 다를까요? 유언대용 신탁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산을 분쟁 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생전에 부동산 등을 신탁하고 사후에는 수익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탁과 유언대용 신탁은 이름만 비슷할 뿐 목적과 구조,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일반 신탁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회피용, 즉 채권 확보 목적이고 유언대용 신탁은 가족 간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일반 신탁은 신탁회사가 통제하지만 유언대용 신탁은 신탁자가 미리 지정한 방식대로 움직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에 신탁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구조를 분석해보세요. 셋째, 정상적인 동의서가 존재하는지 꼭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신탁 등기가 있는데 전세 들어가도 괜찮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 동의가 없으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이건 유언대용 신탁 아닌가요? 왜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유언대용 신탁은 치매, 사망, 상속 분쟁 같은 변수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 간 갈등 없이 부동산이 자동 이전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 변경, 지급 방식 조절, 신탁 해지 조건도 미리 정할 수 있어 매우 유연합니다.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신탁 부동산에 계약하려면 반드시 동의서를 확인해야 하고요. 유언대용 신탁은 신중한 승계 설계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계약 전 확인, 계약 후에 말고 법무사 상담이 먼저입니다. 유언대용 신탁과 부동산 신탁,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적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 포도나무 법무사는 유언대용 신탁 설계부터 등기, 자산관리 계획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